네,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입니다. 저는 검찰 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.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. 네, 그래서 기다렸습니다. 그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이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, 정부에는 수렴을 지시하셨는데요.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과연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네. 싶습니다. 제가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?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이게 다 업보죠, 업보.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. 뭐든지 미운 거예요.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.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. 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.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. 20건. 문제만 되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.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가 너 한번 죽어봐.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.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 야긴이 시작됐습니다. 그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 전에 막 나 검사인데 뭐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사무실에 난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. 그 저끼리 와 나 검사인데 그래서 막 통화한 게 옆에 있네. 이따가 나 오후에 재판 준비를 해야지 나 바빠 죽겠네. 이따 하도 뭘 희한한 나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길래 가서 나 한번 들어봐서 카메라에 대고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줬다.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.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. 그때가 시작이었어요.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.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대로 이렇게 봐줄게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다 불어버린 거죠. 그 시장이.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. 나만 처벌됐어. 그게 시작이죠.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는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. 대장동.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? 한 패로.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내 경험으로. 그래서 그 악연 이후로 뭐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아요. 그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. 근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. 그래서 그 얘기했죠.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.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. 막 쥐어짜가지고 뭐 그러다 막 자살하고 죄진 사람 잡아다가 너 거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.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.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. 그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. 한 사람이 다 권력은 위험하잖아요.
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.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, 남용되기 때문에.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.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. 분리해야죠.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. 분리해야지 당연히. 이거는 대원칙이죠.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.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.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. 그건 뭐 법률상 가능하니까. 중수청, 공소청.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은 뭐라고 할 거냐?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?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?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. 근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. 헌법에. 검찰총장이 뭐 한다. 검사가 뭘 한다. 이렇게 써져 있어요.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? 그런데 검찰 안 돼. 검찰자 쓰지 마. 공소청장이라 해야 돼.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. 못 믿겠으니까. 미우니까. 의심되니까.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.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. 예를 들면.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. 보완수사이기.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.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,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. 이틀밖에 안 남았어.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. 예를 들면. 그런데 이거를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, 오는데 이틀 하고 끝나버려요.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?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.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.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.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.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. 국민들의 인권 보호, 국민들의 권리 구제.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. 그거 해야죠. 그거 중요한 얘기잖아요.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. 인권보호. 이거 중요하잖아요. 이게 목표지. 누군가의 권력을,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.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. 이해해요.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. 여하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. 의심이 정당화됐죠. 그러니까 이걸 봉쇄해야죠. 그거 동의해요.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 어떻게 만들까?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. 이번에 공소청,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. 이거는 그래서 미정 상태예요.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.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. 이재명이가 배신했어. 지지철에 이러고 있어요.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. 일부.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.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. 더 검토해야 된다. 이번에는 아니다.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.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.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. 이게 문제예요. 어려운 거죠. 이거 업보예요, 업보.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. 검찰의 잘못이에요. 근데 검찰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. 한 명이 아니에요. 그 2,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? 한 10% 될까요?
누가 그러는데 200명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,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. 나머지 1,800명은 또는 최소 1,000명 이상,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모두 그런 건 아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.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진 않아요. 그럼 물론 보고는 봤지요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.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? 정치는 그래도 되죠. 정치야 자기 주장 막 하면 됩니다.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. 책임이 더 크죠.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.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. 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?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. 오케이.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. 그게 뭐냐? 머리 아프죠? 어떻게 알아 그걸?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해봐야 돼요.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. 의심스러우니까. 과거에 그랬으니까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, 당이.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.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, 그래서 수기하자. 시간을 충분히 갖고.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.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. 내가 당한 게 얼만데. 나라 망할 뻔했다. 이재명 죽을 뻔했다. 저 죽을 뻔했잖아요.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.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뭐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또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서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어요?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서 그날 선고해버리면 끝이지 뭐 어떡할 건데.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?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. 근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,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.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.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.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전에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잖아요. 그리고 법원은 그 후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어떤 위증교사도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그 무죄 선고 났잖아요. 선거법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 무죄 났잖아요.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%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잖아요. 그게 이제 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이겠죠. 물론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.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.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에요. 검찰도 마찬가지다. 경찰도 마찬가지다.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.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거예요. 안으로.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.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
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제도, 기소제도를 만들자.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. 네.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또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뭐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.